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부당한 처사를 받아놓고도 그냥 온순한 양인 것처럼 오히려 본사를 옹호를 합니다. 자기가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데도. 네, 안녕하세요. 샴플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기업 출신 초보 창업주분들 참 힘드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입 벌리고 기다리는 프랜차이즈라고 지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다양한 계층의 초보 창업자들을 좀 보고 또 다양한 회사들의 프랜차이즈 출점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관련되신 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구나,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퇴직이 호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호황인 시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프랜차이즈 시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도 적어도 이름값이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 적어도 M&A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이쪽이 아주 호황이에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은 향후 5년간은 정말 미친 듯이 호황을 누릴 거라고 확정 짓고요. 지금 서로 그 파일을 가져가려고 난립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M&A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여길지 모르는데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계층에서는 지금 이 호황을 즐기는 놀이터처럼 보여요. 이 대한민국 시장이. 1970년대생들이 나올 일이 있어서 회사를 나오고요. 1980년대생들도 지금 회사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업마다 수백 명씩 지금 창업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건데, 이들은 어쨌든 그 쌈짓돈을 들고 나와요. 퇴직금이죠. 그리고 그 쌈짓돈에 맞춘 맞춤형 프랜차이즈들이 그 사람들을 입을 벌리고 좀 기다리고 있죠. 그 대기업 출신 초보 창업자분들을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를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계속 스마트한 대접을 받았고 계속 상단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어쨌든 항상 위에 있었고 칭찬을 또 많이 받았고 인정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그 인정도 항상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함이 중요합니다. 명함. 내가 지금 어디 명함을 가지고 있나,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나,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굉장히 끔찍해합니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질투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질투심이 뭐냐면, 나보다 원래 밑에 있었어야 되는 애들이 나보다 학교도 별로 공부도 못했고 과거에 나보다 밑에 있었겠면 얘는 계속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랑 다른 환경에 있던 얘가 지금 갑자기 돈을 벌었대. 갑자기 얘가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 밑바닥에 있던 애를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막 참기 힘든 거예요. 그게 불안해서 미치는 질투심인 겁니다. 그래서 더 느끼죠. 나도 지금 뭔가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뭔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초보 창업자이면서. 영광의 시기는 사실상 스펙 쌓고 대기업 들어갔을 때 또 얼마 정도 좀 지나서 금방 끝이 났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나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 나름대로 뭔가 스마트한 판단력을 발휘해서 나오는 거죠. 스마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복지제도 이런 것들 다 누리고 나옵니다. 휴직제도 쓸 만큼 쓰고, 그렇게 회사 제도도 이용하고, 스마트한 계획서도 만들어 보고, 탁상 사업 계획서도 정말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 사업 계획서만 보면 좀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 놀랍지만 사업 계획서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 계획서를 위한 사업 계획서인 경우들이 줄을 이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획만 했을 뿐 사실상 한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건 없고, 뭔가 0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그 서류를 분석을 하거나 답사 정도 하는 거를 창업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선택하면 쓸만한 명함도 생기고 누군가에게 뭘 한다고 얘기를 해도 쪽팔리지 않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아무리 머리로는 창프리가 하라는 얘기가 그래 네 말 맞아 이랬다고 해도 여지껏 살아온 이 삶의 습성을 바꾸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밑바닥 내려가 내 삶을 개조할 거야, 난 지금 0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해도 주변이 또 그 쪽팔림을 감당 못해요. 이 대기업 출신 초보 창업자들은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걸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 브랜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다 보니까 지금 제일 핫한 거를 찾아보는 편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거. 마치 프랜차이즈 회사를 삼성전자 주식 분석하듯이 하는 거죠. 그들의 탄탄한 재무구조라는 게 가맹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들이 분석한 최근 3년치 데이터 분석이 이제 곧 끝물이거나 이제 곧 가맹점 구조조정 시기가 왔다,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죠. 그 오래된 브랜드라서 안정적이야 했던 그 브랜드가, 그 오래된 브랜드에 얼마나 많은 가맹점주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브랜드는 오래갔지만 그 안에서 가맹점이 망했다가 또 들어가고 망했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르고 본인이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마치 얼마 전까지 다녔던 회사 생활처럼 당분간 몇 년간은 문제없이 내가 받았던 월급 이상은 가져갈 거야, 이런 정도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언제든지 이 회사가,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탄탄하고 알려지고 공신력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그 회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떳떳하게 설득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직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든든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항상 똑똑하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찬성을 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창풀직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먼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본인의 자존심이 상해요. 말은 맞아. 근데 자존감이 용납이 안 돼. 내 자존이 지금 내려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퇴직을 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퇴직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회사 동기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이고, 선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고, 나름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틈에서 지금 나의 다음 행보를 지금 친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다시 밑바닥으로 간다는 것들을 그 친구들한테 설득해봐야 쪽팔린 거는 자명한 것이고, 나름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는 처갓집 식구들하고 와이프 친구들도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건데, 듣보잡 밑바닥부터 시작해?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이 가슴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풀에 한번 잠깐 왔다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 들어봐야 뭐해, 이래가지고 그 대형 프랜차이즈 선택해서 했던 사람들 정말 짧은 시간에 1년 안에 쫄딱 망해서 오든가. 더 웃긴 거는 창풀의 조언을 듣긴 들어요. 창풀직이 얘가 그래도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 근데 쪼국이 팔리기 때문에 얘 말을 100%할 순 없어. 그럼 나름 창풀의 조언을 듣는답시고 나름 돈이 적게 드는 이상한 대형급이긴 한데 그렇다고 A급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다 어정쩡한 B급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게 아니면 대형은 아닌데 요즘 막 유튜브 쪽에서 마이너에서는 막 힙하도 가는 그런 브랜드들. 제가 볼 때 C급 브랜드 중에서는 완전 C급 브랜드인데 초보들이 봤을 때는 B급 이상 된 정도로 다 느껴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다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다 또 자신들이 똑똑함이 또 있기 때문에 직접 일하기보다도 뭐 오토로 돌린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오토로 돌려도 막 잘 된다, 이런 희망을 돌리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걷지도 못하는 초보들이 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답답함이란, 기왕에 하려면 아예 무시하고 그냥 지금 최고 브랜드 그냥 그렇게 하든가, 몰빵에서라도 몰빵에서 최고 브랜드를 최고 상권 입지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그런 데들은 그래도 살아남으니까 어느 정도는 오랫동안. 어정쩡하게 시작해가지고 1, 2년도 안 하고 망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망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기도 애매하고 계속 하자니 이건 답이 없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주란 말이에요. 믿음직한 아들이었다가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또 사기를 당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갑자기 든든했던 아들이 이제 위로해줘야 되는 아들이 돼버리고, 남들에게 내가 또 좀 실패한 모습을 또 창피하니까 또 알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뭐 소비는 또 줄이지 못해. 남들한테 빡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지금 남겨지는 쌈짓돈 계속 까먹으면서 카드 빚은 늘어나고 애들 학원 끊지도 못하고 지금은 소갈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더 웃긴 거는 이 대기업 출신 가맹점주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학력 수준이 좀 낮거나 밑바닥부터 어쨌든 좀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가맹점주들은 본사들의 이런 좀 부당한 처사라든지 좀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항의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쫓아가서 막 욕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이런 억척스러움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부당한 처사를 받아놓고도 그냥 온순한 양인 것처럼 오히려 본사를 옹호를 합니다. 자기가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데도 싸울 생각은커녕 부당한 처사를 한 그 본사를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한테 그 본사 입장에서 변호까지 해요. 설명을 해줘. 막 이래서 그런 걸 거야. 이게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인질이 은행 강도를 변호하는 상황?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 스마트하게 온실 속에서 살아온 그 사람들이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 초보들의 한계입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정글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똑똑하게 말도 안 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빛의 속도로 망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말도 안 되는 상가를 선택해가지고 빚쟁이로 나락으로 가고,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 돈까지 들여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부자들은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꼭 부자도 아니면서 뭔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실력은 없는데 발버둥만 치려는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여유 없이 쓰는 돈이 위에 지금 다 나온 저 퇴직금, 대기업 있을 때 대기업 믿고 빌려준 은행 돈으로 마련했던 그 아파트 담보에 나름 먹고 살만한 부모님들이나 그 전에 지원받았던 그 돈을 쓰는 겁니다. 퇴직금까지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저 브랜드들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분양상가들을 사고 갑자기 무슨 꼬마 빌딩 사겠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걸고 폭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업 출신 그분들을 살살 꼬드기고 달래고 이런 건 잘해요. 그 회사들이 희망과 비전과 욕망을 이렇게 자극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꼴깍 삼키려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엘리트 출신들, 옛날에 과거로 따지면은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뭐 임원이나 경영진들, 뭐 중간 관리자급, 자본을 뒤에 두고 그 차분하고 친절한 그 스마트한 엘리트들이 그 퇴직자 스스로는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엘리트들이 짜놓은 판에 걸리는 거거든요. 엘리트들과 대기업 퇴직자들의 과거의 삶의 궤적은 비슷해요. 그래서 더더욱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대기업 출신 초보 창업자들은 본인도 그쪽 부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작은 회사는 체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려지지 않은 회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을 선택해야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자신이 그 대기업 안에서의 부품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지 창업을 자신이 몸담아서 있을 곳을 찾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배에 올라타서 남의 업에 기여를 하면서 살던 사람에서 내 배를 가지고 스스로 고개를 낚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뀐 건데, 지금 남이 만들어 놓는 배를 타고 남이 찍어둔 포인트에다 가져다 주면 본인은 그저 선원처럼 일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런 반쪽짜리 자영업자가 되고, 그마저도 어느 순간 환경이 변해서 포인트에 있는 고기들이 없어지면 어찌할 바도 모르고 그 아무 수익도 못 얻는 자기 배라고 하는데, 자기 배 같지 않은 배 위에서 선장이랍시고 어찌할 바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이 무지한 초보 창업자,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어디 있다 나왔든 지금 창업장으로 나왔다는 건 그냥 일반인에서 자영업자로다 지금 신분 전환을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기업물은 그 대기업에 있을 때 쫙 빼고 나오셔야 돼요. 대기업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와 가족들, 친구들 이런 분들 설득할 자신 없으면 당분간 인연을 끊고 사세요. 군대 간 것처럼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넘어갈 때도 군대라고 하는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인연을 보내잖아요. 자영업자로 신분 전환할 때도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바닥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지 사람을 쓰든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주방 들어가서 미친 듯이 배달 영사 하든가, 내가 요리를 못해 그럼 건어물 떼와서 연탄불에다 구워가지고 대포집이라도 하든가, 그래서 남들 안 하는 시간대에 뭐 새벽 장사를 하든가, 그도 자신 없으면은 아예 창업은 나중에 하고 배달 알바로 뛰어가면서 그 시장 상황을 알아가든가. 그 쌈짓돈, 지금은 막 자기가 실패도 한 적 없고 지금 뭔가 도전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그 쌈짓돈, 퇴직금, 대출, 그 돈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들 지금 입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 집어넣어 버리면 그 뒤에는 진짜 희망이 없으니까요. 진짜 책임감 있는 퇴직자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